안녕하세요.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저자 김형석 교수님이 96세 때 지은 책으로 약 8년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약 5년 전에 한번 읽고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현재 104세이신 김명석 교수님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책 속에는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마음에 와닿은 몇 가지들을 요약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 제목이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 속에 삶의 지혜들을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댄 스토리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김형석 교수님이시고 구성은 프롤로그와 5개 파트와 3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30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100세까지 스스로 행복을 지니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96세 때 이렇게 쓰시면서 100세까지 참 스스로 행복을 지니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104세이신데도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김 교수님의 이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라는 제목에 보면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한다.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나 행복을 원하시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으면 같은 대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가 똑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뭔가 불만이 있고 하면 불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떻게 참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냐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일을 하는가의 제목에 보면은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또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적게 받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뭔가 바라는 것이 더 많으면 계속 마음에 참 부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못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뭔가 남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면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심 이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또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유명해지기보다는 사이에 귀하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믿는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공보다는 행복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이웃이라는 제목에 보면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은 사랑을 나누는 삶인 것이다.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그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랑은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오고 평강이 오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의 즐거움. 여기에는 60대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시작한 사람, 또 취미 활동을 계속한 사람,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낼 때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참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뭔가 공부를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어떤 취미를 자기에게 맞는 적성이 맞는 취미를 가지고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어디에 봉사활동을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자랑, 건강 자랑에서는 장년기에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갖춘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고 감정을 노출하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늙으면 이성이 그 기능이 약해지고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가능하면은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균형을 갖추도록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이성을 잃고 감정이 먼저 노출되어서 화를 내는 경우에는 그 사람도 불행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갖추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열매를 이렇게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갖춘 노년기와 지혜를 갖추지 못한 노년기의 차이는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것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좀 더 사랑을 베풀며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가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저는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이렇게 더욱 많이 끼쳐 나가면서 보람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욱 활기차고 즐겁고 기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